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4월 18일 종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컴투스와 컴투스 홀딩스 두 개를 한번 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 최근에 이 정말 이 뭐라 그럽니까? 이 게임주, 또 게임 관련주 P2E 어려움에 처한 모습이죠. 전형적인 산을 그리고 바닥에 가 있는 계곡의 바닥에 가 있는데 많은 친구분들이 늪속에서 좀 헤매는 듯한 모습이 되게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결론부터 봅시다. 서머너즈 크로니클 출시 일정 지연과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이익체력 감소를 반영해 2022년 순이익 추정치를 기존 대비 32.9% 하향 조정됐다. 즉, 현재 이 동사의 가장 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익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그 기본 틀을 깔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P2E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있어 이게 과연 될까? 우리만 한국에서만 이게 난리인가 아닌가 이러한 그 두려움, 어려움 이것들이 또 두 번째로 그 층을 이루고 있고 세 번째는 금리 상승 등 매크로 환경 변화로 투자자들이 신작 출시 일정의 흥행 여부 등 게임주 특유의 불확실성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세 번째 이유.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반기 출시 일정만 지켜진다면 흥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게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죠. 결론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주가를 한번 봅시다. 이게 컴투스죠. 컴투스 홀딩스가 아니고 18만 3,300원까지 갔던 게 10만 원까지 근처까지 빠져 있는 대체 몇 프로? 80%가 빠진 겁니까? 대체 몇 프로가 빠진 겁니까? 그렇죠? 네. 그 70% 넘게 빠져 있는데 저들은 이제 10만 원에서 12만 원, 그전에는 12만 원에서 15만 원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봤는데 박스권이 완전히 내려와 버렸죠. 그렇죠? 내려와서 10만 원에서 12만 원 수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이렇게 지금 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한 달 만에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나고 또 작년 11월에서 빠지는 것이 이제 3월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3-4개월 빠지는 거죠. 올라갈 때는 한 1개월 만에 수익을 내고 내려갈 때는 3개월 만에 하락을 하고 이제 거의 3개월이 다 됐으니까 또 한 사이클이 이루어진 거죠. 그다음에는 어느 정도 상승 트렌드로 올라올 것 같은데 문제는 글로벌 게임들이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게임을 개발하고 돈을 내는데 돈이 비용, 특히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리오픈으로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게임을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 여기 중국의 판호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열어줄 것 같으면서도 안 열어주는 모습. 자기들 벤처 캐피탈, 벤처에 있는 게임들을 육성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꿔버리고. 우리나라에서는 P2E 게임이 이제 이게 모든 것들이 코인 관련 가격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동남아시아 친구들이 다시 리오픈을 해서 밖으로 나와서 일을 한다면 또 코인 가격이 생각만큼 크게 버텨주지 못한다면 또 코인을 가지고 장난치는 발행자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해결이 되는 모습으로 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닥을 이렇게 둥글게 형성하면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냐.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 크지 않는 거죠. 12만 원에서 13만 원 수준 이러한 정도로 예상을 하니까 이 정도 가격대 오면 13만 원 정도 가격대 오면은 일단 과감히 50%는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동사의 수급추이를 보면은 기관, 외국인 모두 매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외국인은 뭐 한 일주일 전부터 살짝 사다가 지금은 거의 다 매도로 돌아선 상태이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지속적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 수급에서도 무너져 있는 상황. 개인들이 조금씩 사는데 물려 있는 개인들이 물타기 정도 하는 수준. 이 정도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측면에서는 큰 매력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컴투스의 공매도 잔고를 보면 14만 주까지 공매 잔고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14만 5천 주 이렇게 찍고 최근 다시 10만 주까지 살짝 내려와 있는데 10만 주에서 15만 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공매도
그렇게 공매도는 많거나 뭐 공매도 때문에 이 종목 주가가 박살나고 이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그이 컴투스 홀딩스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펀더멘탈 이런 데에 의해서 더 많이 수급 이런 데에서 더 많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동사의 주가가 하락한 원인을 앞에서 대충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P2E 게임 분야에서 노이즈가 아직까지도 투자자들의 마음을 뭐랄까 편안하게 하고 사고 싶다 이렇게 매력으로 돌려놓지 못하고 하는 거죠.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주가는 지난해 하반기 P2E 게임 플랫폼 전환을 시도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관련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자체 발행하는 화합모합회, 즉 위메이드 말하는 거죠. 위믹스를 팔아서 현금을 마련한 이른바 위메이드형 자금 조달 방식이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이죠. 동사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시작한 프론티어적을 가진 위메이드에서 문제를 발생한 거죠. 규제를 피하고 빠르게 자금을 조달하는 혁신이라 보는 주장과 화폐 발행권과 정보를 독식한 채 코인 투자자를 기만하는 기만행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 중인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마음을 놓고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놀라는 위메이드가 과거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를 통해 발행한 이믹스 코인을 공시도 없이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 이러한 P2E 게임을 가지고 플랫폼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더 한 방 얻어맞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는 이러한 위메이드형 그런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ICO가 아닌 IEO 방식을 채택을 통해 단점을 보강 중에 있다. 이 ICO는 우리 IPO와 같은 건데 이것을 보관 IEO라는 방식을 채택을 했다. IEO가 뭐냐? 또 새로운 용어와 또 제도가 시장에 들어온 거죠. 컴투스 그룹은 오는 18일 자체 가상자산 C2EX를 ICO가 아닌 IEO로 공개하기로 했다. ICO는 Initial Coin Offering, 우리 주식 IPO와 같은 그런 개념이고 IEO는 거래소를 공개하다. Initial Exchanging Offering, 거래소를 IPO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ICO 방식은 발행처가 직접 가상자산 판매에 나서거나 거래소 상장을 주도를 하고 있다. 반면 IEO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 과정을 통해 이를 대행을 하고 있다. 상장 과정을 대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 과정을 대행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처가 무분별하게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IEO 방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ICO 방식은 투자자보다 발행 기업이 더 유리하게 조건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 이미 공신력을 갖고 있는 거래소를 통해 좀 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IEO 방식으로 C2X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회사 보유 물량을 5년간 락업을 걸어서 판매할 수 없게도 해놨다. 네, 뭐 정확하게 머릿속에 확 들어오지는 않는데 코인 자체를 IPO한 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 과정을 대행해주는 그러한 전략. 그래서 이 믿음을 주고 다음에 락업을 걸어서 판매를 할 수 없게 하는 안전장치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얻는 전략을 컴투스와 컴투스 홀딩스는 이 방법을 택한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입니다. 컴투스의 2022년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450억과 59억으로 컨센서스를 34% 하회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1분기는 게임이 비수기이며 4분기는 서머너즈 워 이벤트 효과가 제거되며 서머너즈 워 매출액이 819원으로 부진한 여파로 파악이 되고 있다. 4분기에 모든 것을 때려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했으니까 1분기에는 그 여파로 텅 비고 좀 고통스러운 실적도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영업비용은 1391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영업비용이 YY는 40.5%로 증가하고 QOQ는 좀 하락을 했네요. 인건비는 전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하며 마케팅비는 신작 및 이벤트 부재로 전분기 대비 19.7% 감소한 112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좀 줄이면서 그나마 손실을 영업이익을 좀 지키는 그러한 전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1분기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이렇게 썩 나이스하지 않고 이런 예상을 했지만은 썩 나이스하지 않다는 것은 동사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만한 그러한 어떤 모멘텀은 대주지 못하고 있다.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나 기존 이익 체력은 저하될 전망이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시장에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살짝 희석이 되면서 시장 사람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죠. P2 시스템 도입이 일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컴투스가 오랜만에 내놓은 대형 신작이기 때문에 흥행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것이라는 점도 P2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전망을 높여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서머너즈 워가 노후화되면서 매출이 지속 감소 중이고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이익 차익이 줄고 있는 점이 최근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4월 내 100년 전쟁 올렛 연동 업데이트가 예정이 돼 있다. 최근 100년 전쟁은 업데이트를 통해 가상자산과 교환 가능한 지하를 추가했는데 큰 트래픽 변화는 없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올렛을 통해서 CTX와 100년 전쟁 고유 토큰인 LCT로 교환 가능하게 연동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DAU 반등이 나타난다면 예상치 못한 모멘텀이 될 수는 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는 2분기에 프로야구 V22, V22, 크로니크 MMORPG 국내 출시가 예정되어 있지만 유의미한 매출 증가 기대감을 높이기에는 여전히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크로니크는 6월 국내 출시 후 P2E 도입 위에 3분기에 글로벌 지역에 출시될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가 이 모든 위기를 겪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은, 그러한 가능성은 다시 메타버스에 대한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람이 필요한데, 하나는 글로벌 측면에서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바람으로 불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두 번째는 국내 신정부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기운을 넣어주는 것.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컴투스는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상 오피스를 구축하고 커뮤니티와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를 확장하고 토큰 이코노미도 포함될 예정이다. 아직 국내에는 제페토와 이프랜드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만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없어 컴투스 성과가 기대되는 모습은 있다. 컴투스 홀딩스 블록체인 사업, 지난해 이수한 VFX 전문기업 위직 스튜디오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면들이 시장에서 흥분을 일으키고 여기에 마치 메타버스 바람이 불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제 보통 한 6개월 쉬고 또 바람이 불어서 돌아오죠. 지금 4개월째 쉬고 있는데 한 1, 2개월만 쉬면 또 한번 메타버스가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섹터의 중심으로 불어올 확률은 확실히 있어는 분. 과연 그때까지 참을 수 있느냐? 그때까지 주가가 10만 원이 안 깨지고 컴투스 기준으로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그러한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동사의 신작 라인업을 한번 볼까요? 서머너즈워 100년 전쟁 출시 일정은 3월, 컴투스 프로야구 V22, 서머너즈워 크로니클은 6월, 다음 낚시의 신 크루 2022년에 하겠다. The Walking Dead, 다음에 골드스타 챔피언십, 월드 오브 제노니아, 컴투버스는 2023년,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차기 신작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100년 전쟁하고 크로니컬이 터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향후에 동사의 어떤 그 기본적인 게임 회사로서 매력이 터져야 되는 건 이게 터지고, 이것이 터져야만 3분기부터 P2E 게임을 엮어서 아시아에 또 출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데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컴투스의 영업이익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1분기는 1450억 매출이익에 영업이익은 한 60억 정도. 2분기는 1600억 매출액에 영업이익은 120억. 2배로 뛰네요. 3분기는 250억, 4분기는 400억. 이 정도로 된다면 충분히 13만원까지는 1차 반등이 일어날 거다. 그렇죠? 여기에 메타버스에 바람이 불면 15만원까지는 충분히 반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10만 원에서 12만 원, 13만 원 사이에 박스권에서 움직일 확률이 있다. 그래서 탈출을 원하는 분들은 13만 원까지 일단 존버하셔야 되죠. 존버하시고 있다가 13만 원이 찍으면은 그때는 무조건 다 치고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10만 원이 깨질 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이, 견뎌야 될 것이냐, 팔아야 할 것이냐, 이런 생각에서, 그래서 11만 원, 12만 원 이 정도 오면은 과감하게 한번 차서 50%를 팔고 나오는 전략도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봅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 뭐 전부 다 어려움 속에 처하고 있습니다. P2E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적 한계, 사람들, 투자자들의 불안감, 그 다음에 인건비와 뭐 금리 인상은 글로벌 환경에서의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는 면들, 이런 면들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과연 10만 원이 깨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탈출을 해야 되냐, 이 기로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 저는 클리어하게 이야기합니다. 12만 원 이상에서는 한번 50%를 넣고 과감하게 팔아라. 그 이하에서는 무조건 존버이다. 이렇게 정말 단순하면서도 무식한 결론을 내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주말 내내 이제 앞으로 좋은 종목도 추천해주고 싶지만 늪속에서 헤매는 종목들을 제 나름대로 시각을 가지고 한번 봤는데, 뾰족한 전략을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지 못해서 가슴은 아픕니다. 일단 12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도 또 어떤 계기가 돼서 올라오니까, 현금 있는 분들은 좀 12만 원 이하에서는 강건하게 버티시길 바랍니다. 즐겁고 멋진 한 주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